자, 이번이 여섯 번째 시간이죠? 여섯 번째 시간인데, 음, 에, 9월 23일이 제출이니까, 지금 20일 남고, 한 20, 40여일 남았는데, 오늘은, 그, 만세대하고, 주동평면, 그 다음에, 에, 이거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우선, 각자 작업한 거, 누구, 성호 씨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 누가 띄워주나? 내가 그걸 끊어줘야 되지? 끊어줄게. 끊어줬는데, 나는? 내가 띄워줄까? 내가 띄워줄까? 내가 띄워줄게. 카톡에. 제일 먼저 올리긴 했어. 뭐, 제일 잘했는지는 모르겠고, 어, 그래, 요거지? 이건데. 자, 어디, 여기서부터? 어떤 걸 확대해 줄까? 전체 확대는 그림이 작아지지, 이렇게. 뒤집어서. 됐나? 아이고, 민집사가 잘하네. 처음에는 제가 음. 그건 아직 고정되지 않 일단 여기 전남 방향으로 그리면 될 거야. 일단 정남 방향으로 일단 거실이랑 그다음에 침실 방향이 맞아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계획을 잡아보자 해서 주관색 부분은 이제 고 그다음에 나머지 6부분은 이렇게 이음색을 해가지고 구 평형을 이제 섞어서 한 동을 만들고 그다음에 나머지 대신에 요거는 이제 4개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22층에 계획을 해서 49형형은 조건을 충족시키고 나머지 6동을 다른 비동은 나머지 6동만 평형만 넣어서 비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남양쪽으로 이제 거실 그리고 그다음에 관객을 이제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코어를 생각해 봤을 때 코어는 주거동을 중심적으로 주거동이 이제 코어는 많이 쓰니까 부분을 해서 들어가는데 또 이어질 수 있게 생각을 이게 아마 이게 지상 1층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걸 거예요. 중앙을 일단은 표현이 되겠지. 주거동 계획은 여기서 A, B 해서 이제 조건을 충족시키자라는 입장으로 그 다음에 상가동 구역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어린이 상상부터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되고 따로 나눠보자라고 해서 상가동 구역은 주거동을 쓰시는 분들은 주거동하고 같이 묶어서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1층이니까 요거를 이제 지하 램프 차량이 서쪽에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램프를 나갈 수 있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이제 무언가를 이제 남는 면적이 있으니까 뭐 구경이나 아니면은 뭐 상가동 구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대장 같은 걸 가지지 않나. 아니면 노약자분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계단 플러스 그걸 하나 더 남은 까지는 운영하는 걸 해서 조성을 하면 다음에 한 2, 3층 부분은 뭐 이쪽을 상가동 구역으로 나눴으니까 요 가운데 부분에 이제 거의 상상 놀이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상가동 구역은 2, 3층 돌아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구역은 이제 코어 부분이 제 생각에는 아마 애기들 픽업하는 곳을 이쪽 부분에 이제 놔둬야겠다고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면 마음이 하나 걸리는 거는 어린이집을 통해 놔두라는 좋은 것 때문에 그거는 상가동에 있는 지상 1층 해야 되나?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가동, 그 아파트 주동 하부를 상가동으로 쓴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커뮤니티고. 그러면 건축물이 차지하는 게 거의 이만큼 다인데, 내가 볼 때 일단 건폐율이 넘어갈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건폐율이 60%를 초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코아를 둔다고 하면, 이 세대는 맞통풍이 안 되는 그 중복도형의 어떤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지금 지침에서도 얘기했지만 맞통풍이 되도록 계획을 하라고 아마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네. 그리고 이 주동의 하부를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안 그러지네.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 와가지고는 이제 이게 상가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구조적으로 가능하면은 이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 돼. 이 많은 하중을 전입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기둥으로서 처리한다는 게 구조적으로 지금 그렇게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거든. 상당히 전입부라는 그 자체가 구조적으로는 조금 바람직하지가 않은 형태야. 그래서 전입부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은 가급적이면 최소화하고 해야 된다는 문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네. 그게 적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주거동을 여기 아래쪽 이쪽으로 둘로 나누어가지고 공간을 뭐 상가동 구역을 이렇게 놓는다는 거는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 그래서 지금 전성호 씨 해놓은 안을 보면서 내가 느낀 거는 고민을 하긴 했는데 결과물이 좀 더, 저, 구체적이지가 않고 이게 어떤 계획안이 확정되려면 고개를 한 세 고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고개도 사실 좀 못 넘었어. 못 넘은 단계에서 그저 개념만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라고 보이고, 어, 앞서 얘기했듯이 구조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런 중복도형에서 오는
해광 통풍이 불리한 그런 문제, 그런 게 보여. 그래서 하여간에 요것도 과정이야. 요런 고민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그 그게 자꾸 이제 이 다시 되풀이 하는 과정을 겪어야만 나중에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을 할 거라고. 근데 지금은 내가 볼 때는 못 넘었어. 첫 번째 고개를 못 넘고 멈춰 있어 지금. 개념까지는 좋은데 멈춰 있는 상태야. 그다음에 누구 왕호 씨? 왕호 씨가 한 거? 이거 내가 꺼줘야 되지, 그지? 응, 꺼줄게. 예. 또 그거를 딱 나눠주는 연결해봐 이제. 일단 전 어, 쪽이 남쪽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많이 불리고 왜 있어? 그냥 빨리 폴리스로 쓰면서 응. 그래서 등록하면 돼. 같은 경우 기존에 향이고 다시피 안양 쪽으로 가는 차원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이쪽에서는 이제 없도록 했습니다. 그 인도 간격이 걸리지 않도록 서정에서 도로가 같은 구동기회가 나오게 되고 그 잠깐 사이에 손에 코가 조금 이렇게 차이 조그맣게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커튼으로 바꿔서 저 일단 단위 세대는 59제곱미터가 32개에서 32개씩 4개, 32개씩 해가지고 128, 144 그리고 20층짜리 하나 해가지고 총 292개로 만족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32개층이랑 36개, 88제곱이 36개층, 그리고 32개층, 20층에서 88개 정확히 같은 경우에도 127m보다는 작게 나오게끔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트랜스포 뭐를 적용시킨다 했을 때 적어도 3, 4m는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데다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가동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층고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300 정도를 더 주게 됐고요. 그래서 총합 이제 114m로 제일 높은데도 127m보단 2만으로 나오게끔 계획했습니다. 기존 계획한 건폐율입니다. 지금 아웃라인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빨간 것 쪽이 또 빨간색으로 색깔을 다르게 바꿔서 왔어요. 아웃라인 자체는 이제 이렇게 해서 와서 요 모양 그대로인데 모양이 지금 혼자 안 예쁜 것 같아서 조금 고민 중에 있고 건폐율 60%를 채우게 된다면 4,276.38제곱미터
만족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넘어가지고 이거를 좀 줄일 방법을 고민해 보다가 다음과 같이 좀 깎아내는 이쪽을 이렇게 쭉 이어지던 것들을 요 정도 깎아내는 거리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1층 메스 모양이 조금 그래가지고 좀 더 고민해 보고 더 정돈된 모양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좀 모양을 다듬어가는 방식으로 계획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야? 내가 움직일 수 있지, 이거? 전성호 씨하고 같은 얘기인데, 이게 커튼홀이 서잖아? 그럼 이게 네. 실내 공간이 되잖아, 여기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 이 단위 세대가 중복도형의 꼴이 돼가지고 통풍이 안 돼. 그거를 응. 제가 좀 아까 그 말씀드릴 때 말씀하실 때 말씀 못 드렸는데 응. 그거를 제가 읽어봤는데 응. 세대의 맛통풍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응. 요 코어의 맛통풍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맛통풍을 하는 조건인데 거기서 창문이 2개조 이상이면 만족한다라고 돼 있어서 커튼홀로하고 두 개를 프로젝트 창으로만 바꿔주면 해결될 문제라고. 아니야, 그거 전혀 그렇지가 않아. 공용 부분의 마통풍은 뭐별 의미가 없어. 그런 말이 있긴 있는데, 단위 세대에서 마통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 아파트에서는. 그래서 이런 세대는 막혀가지고, 냄새도 잘 안 빠지고, 실제로 생활을 해보면 알아. 냄새도 잘 안 네. 빠지고, 굉장히 답답해. 그래서 며칠 전에 나한테 이메일이 왔어. 부산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코너 세대야. 코너 세대인데, 보내왔는데, 자기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지금 소송을 할 준비를 하려고 나한테 자문을 구한다고 이렇게 이메일이 왔더라고. 근데 내가 소송해봐야 이거 못 이긴다. 그냥 이, 전열 교환기, 그런 거, 설비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제 와서 그거 소송해서 될 일도 아니고, 안 된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설비적으로 해결해라. 그런 내가 자문을 해준 적이 있는데, 이거 못 견딘다고. 이렇게 맛통풍이 안 되면.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신선하게 이게 보여. 틀면은 대지 어떤 맥락하고 다르게 틀어져 가지고 이런 외부 공간이 오픈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신선할 수가 있는데 요 단계를 넘어가 보면 알아. 문제가 뭔지. 어떤 문제가 드러나는지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 봐야 돼. 네. 지하주차장 계획을 해 봐야 돼. 상가 계획을 저층고 상가 계획을 해 봐야 돼. 단순히 아까 건폐율 따지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따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기는 한데 이걸 가지고 평면 계획을 해보면은 문제점이 드러날 거라고. 내가 지하주차장 계획을 내가 해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여기하고 여기 일부 뭐 여기 조금 이런 정도인데 이래 가지고는 지하주차장 층수를 지하 6층 이내에서 가급적이면 해결해 달라고 하는 지침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없어. 안 돼. 내가 해보니까 안 돼. 도저히 안 돼. 해보면 안.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완벽하게 내가 여기 꽂혀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이, 매력적인 이런 배치 안에 꽂혀가지고 하다가 보면은, 그 다음 단계 들어가 보지 않으면은 문제점이 드러나지가 않아. 또 나가서 인면 계획을 해봐도 인면 계획을 해보면 자기가 인면 계획에서 이거 괜찮다 하고 내가 스스로 내 아이디어에 내가 꽂혀버리면 이 뭐라 그러나 그거 어 자아도취 자아도취 나르시시스트가 돼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 그래 그걸 빨리 버려야 돼. 내 거를 빨리 버려야 돼. 내 거를
그래, 내 거를 빨리 버리고 다른 거를, 그러니까 대안을 한 3개 정도씩은 만들어 봐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이 그 중에 발견되는 거지. 하나에 꽂혀가지고 계속 가다가 보면은 나중에 다 갔는데 나폴레옹 되는 거야. 이 산이 아닌 게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헛일이야. 다시 되돌아가야 돼. 그래서 지금 단위 세대에서 마통풍의 저런 문제, 그다음에 밑에 상가가 모자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이 모자랄 거다. 틀림없이 그렇게 결론이 도출될 거야.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수고했어. 하여튼 애는 많이 쓴 게 보여. 김지한 씨 거 한번 볼까요? 누구야? 어? 신세경 씨. 팬이라. 여자친구가 없다 그랬는데 신세경 씨 가까이서 보니까 보더라고요. 굉장히 예쁘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헛거야. 이쁜 여자 골라봐야 헛거야. 사람 줘야지. 내 이쁜 여자 골라서 실패한 사람이 저 사람이야. 실패자잖아. 아, 예? 카카오톡 올려줘요? 그럼 내 걸로 이걸 해야 되잖아. 내 걸로 할게요. 충격을 받은 거 같아요. 자, 먼저 보세요, 이제. 노트는 안 될 거예요. 두 손가락으로 내리면 내려지나? 어? 면으로 하면은, 예. 코안은 사실은 좀 안전하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 보셨는데 어떤 감상을 세대로 우선 나누면 84가 이 앞에가 84, 59로 나눴고요. 상은 이쪽을 좀 바라보게 하면서 운동을 이렇게 원래 이렇게 똑같은 타입으로 하고 싶었는데 운동 간격 때문에 나오지가 않아서 타입을 다녔습니다. 타입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59, 59, 59, 여기가 84, 84고요. 여기가 84, 84, 59, 59. 그리고 우선 이 코어 부분은 사실 조금 않아 보일 수도 있고 복부가 긴데 이건 세대에서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앞으로 나온다던가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돌아가는 코어의 방향은 좀 달리 그냥 어차피 공간은 거니까 좀 달려갔는데 화재시나 이럴 때 나갈 때 나갈 수 있는 방향 코어를 좀 배치를 해봤습니다. 중앙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 코어가 서로 좀 다른 게 있고 그 중에 보면은 5세대 이상에는 이제 특별 비상 계단이 이제 개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승강기가 하나가 이제 필요할 거고 이거는 이제 승용 승강기에 비상용 승강기에 되어 있는 승강기를 지금 하나 넣었습니다. 승용 승강기 세대와 비상용 승강기 한 대, 거기 좀 저는 이제 세대 기준에 맞춰가지고 비상용 승강기 한 대, 승용 승강기 한 대,
친환경 공간이 시장 계산의 방향은 제가 다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타입이 돼서 이 코를 좀 맞추다 보니까 이 기준에서 이제 신앙 계산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폭은 1550으로 잡았습니다. 여기는 2400의 기준이 있어서 2400의 여기를 박아버리면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어쨌든 이 공간을 좀 높은 공간식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히 연도 현상이라서 한계가 좀 해보려고 여기는 37층, 37층, 37층 제가 본 거는 최고 높이가 127m인데 앞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파라펫의 1.2m와 1층의 단높이 1층의 단높이에서 0.2m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전이보 계획을 세웠는데 1층의 높이가 2.9m에 전이보를 1800을 잡게 되면 조금 그 높이가 안 나올 것 같아서 1400 정도 중부의 세 개층은 4m씩에서 12층에 달해서 수중 높이가 108.9m가 나오고요. 108.9m를 나누면 1m 정도, 37층 정도 마슬아슬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 여기 보면 이게 이동 간격인데요. 여기가 지금 84세대인데 수를 22층, 뭐 여기 20층 이런 식으로 세대를 조금 낮춰가면 또는 뭐 여기를 37층으로 하면 여기는 5층까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10m 정도, 7.5m가 필요하긴 한데 실제 이동 간격이 10m 이하는 10m 필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보다는 수를 대략 비슷하게 낮춰서 그래서 이제 세대를 84세대를 낮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쪽은 아직 뭐 미적인 한때 여기를 37, 36, 여기 37, 36으로 갈 수도 있고 37, 37, 37에 35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층으로 갔을 때 이동 간격이 필요한 거는 50.7m가 필요하고요. 실제 거리가 지금 53.66m로 해서 범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거는 괜찮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타입이 37층짜리 타입인데 이 37층의 맨 마지막에 끝선에서부터 이 거리를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가장 높은 건물은 37층짜리 높이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고 제가 이 강호씨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공을 하나 배치했을 때 그 세대를 좀 낮추고 공을 하나 배치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정동 방향에서 정서 방향으로 갈 때 배치되는 낮은 건물의 모든 거리를 2분의 1 거리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공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유격 거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동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나 재판단에서 그러지 않으면 여기 어딘가에 2분의 1 거리가 들어가게 되면 또 그 건축물과 이 건축물에 대한 또 2분의 1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이 면적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몰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 경남 방향에서 이 90도가 어려운 생각이 들어서 기괴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입면도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그 하단부에 주차 계획할 때 기둥도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 머릿속에 구상이 안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초천부에서는 전담적 기준으로는 하천부는 계획만 좀 짜고 있는데 저층부에서는 일단은 좀 반듯하게 갔으면 해서 대지 형상을 최대한 좀 활용하려고 해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0.5씩은 좀 띄워보고 최대한 좀 버틸 수 있는 방향은 한
1점 몇 메다까지는 좀 뛰어보고, 그동안 아직 면적이나 이런 건 따지진 않아가지고, 여기 물론 이제 들어가야 될 것들, 상당나라도 6,000회 정도 되다 보니까, 대지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굉장히 큰 건데, 이걸 어떻게 지금 1층에다 배치할 건지 고민이긴 한데, 이거는 뭐, 도로 쪽, 큰 도로 쪽으로 하게 되면 이제 뭐 인생이나 상상나라,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을 연접하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접을 좀 시켜서, 빠진 내용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키면, 어, 상상나라가 지금 여기와 더불어서 여기까지 조금 건너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1층에 지금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실제로 지금 계속 오면서도 생각을 해봤지만 좀 많이 좁아질 것 같습니다. 치수를 안 재놔서 그렇긴 한데, 뭐 우선은 여기 보행로하고 비상도로는 7m씩, 7m, 7m 나누어 봤고요. 그 이유는 화재 시에 혹시 이제 소방차 진입로가 두 동 이상 계획을 하게 되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를 조금 이제 뭐 보이드로 하네. 바닥에 이렇게 세트 넣었다 하면 차량 그거 하는 볼라드 이렇게 좀 계획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드롭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하단이 계획만 후가 만약 있다면 그게 드롭존이 있다면 거기 어쨌든 중앙의 하단을 이용해서 두 도로와 드롭존을 이격을 시켜야 되지 분리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하단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리고 주 도로가 되고 드롭존 이런 식으로 여기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 면적이 조금 더 이렇게 반듯하진 않더라도 형상이 또 올라간다던가 더 내려오게 되고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거기에서 1층으로 일부라도 좀 소방차하고 전기차 한 10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만들었을 때 과연 그 야외 놀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지금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걸 올릴 건가 많은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부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건축물을 연결을 해서 이동과 이동과 사이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요 3층을 그러니까 1개 3층부터 3층 1개 3층까지가 상가고 그리고 1층이 필로티입니다. 그 2층부터가 이제 공동주택의 높이로 이제 들어갈 텐데 인공간격을 여기서부터가 따지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높이가 좀 있고 요 1층 부분에 쉽게 얘기하면 1층 부분에 밑에가 이 상가라는 이 위에 지금 야외 공간을 좀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결국 여기에 무언가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 아래에 차량이 진입하는 곳은 오픈이 되지 않고 이제 결국에 막혀 있는 형태가 될 것 같아서 이걸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 10m, 10m 정도 잡았고 여기가 15m 이상이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넓게 잡아봤습니다. 실제로는 뭐가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힘들게 되면 기타 진입로와 이제 독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키우려고 하고 그 면적들을 좀 챙겨보려고 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그냥 주차 경사로고 지하 주차장은 지금 일단 1층의 높이는 3.5m로 잡아서 6분의 1 경사로를 줬을 때 대략 한 여기서 거고요. 물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저거 NTFC하고 통합버스 대기실은 아마 스쿨버스 얘기했던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간 일부 작은 공간이라도 쓰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건 뭐 정리는 안 돼 있는데 마노라라고 해서 그게는 뭐 상상나라하고 장난감 상상나라가 이렇게 조금 적게 된다고 하면 뭐 일부의 장난감도 보관하고 필요한 뭐 약국이라든가 이런 면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치유차로 이쪽에서 이치유차로 다니고 그 일부 공간은
상가 쪽을 조금 볼 수 있게 뭐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 식으로 조금 넣어. 그걸 두세 이 평면을 주동 평면을 보니까 생각나는데 아까 왕호 씨 계획안 가지고 내가 얘기를 못 했는데 왕호 씨는 지금 계단을 하나 해가지고 그 뒷동 계단 2개소 이상이 그게 벌써 안 맞아. 아니, 음. 아니야, 이제는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방향을 오늘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결정된 방향을 가지고 이제 또 분파이 해가지고 또 진행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제 더 이상의 어떤 배치 계획을 대안을 생각할 지금 시간이 없어. 40일이면.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보니까 좀 어쨌든 이것도 신선해요. 모양이 보면은 신선하고 하여튼 요 부분이 좀 개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럼 요거는 세대가 여기 들어가 가지고 방 2개고 여기가 거실, 주방, 안방 유니트가 나오고 요거는 요렇게 들어가서 방 2개, 주방하고 거실, 그다음에 안방 유닛이 이렇게 들어가고 무난해요. 무난해요, 유니트가. 이건 들어가 가지고 안방이고 작은 방, 작은 방. 아, 이게 안방이네요. 여기 작은 방이고 공용 욕실이고 거실, 주방. 음, 계단도 이게 이제 계단 특별 피난 계단 부속실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비상용 엘리베이터라 그랬죠? 작은 게 요게 비상용. 아니야. 요거 그냥 코어박스로 여기는 헬기 박스로 나오는 거. 요건 뭐예요? 그거 특별 순환용 승강기. 요거는 요게 전실이구나. 전실이고 요게 승강기다 이거죠? 그러면 승강기가 한 대입니까? 여기 5대가 돼요? 그러니까 음. 여기가 2대가 들어가고요. 네. 여기가 6m 조금 못 되거든요. 2대가 들어가고 수용 승강기. 그리고 여기도 수용 승강기고요. 그 비상용 승강기 같은 경우는 이 화재에 맞는 벽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벽을 막은 겁니다. 수용 승강기지만 비상용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얘는 피난용 승강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전실이 6제곱미터가 필요해서 피난용 승강기를 쓰고 잠깐만, 여기서 정리해 드릴게. 피난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가 뭐가 다르죠? 피난용 승강기라는 게 법에 나와 있어요? 피난용 승강기는 층수가 30층 하게 되면 피난용 승강기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비상용 승강기는 소방관이 화재 네. 시에 진압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원이나 설비 등이 들어가 있는데 비상용 승강기. 다른 전원은 셧다운이 되더라도 비상용 승강기. 그러면은 피난용 승강기는 피난용 승강기로 아, 비상용 승강기는 수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로 적을 받으면 비상용 승강기를 수용 승강기로 사용을 해요. 비상용 승강기를 피난용 승강기로 겸용할 수가 없어요. 승강기의 별도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몇 층 넘어가면 그렇다고요? 이 지침서에도 지금 피난용하고 비상용 승강기 내용에 보면 피난용 승강기와 피난 계단을 그런 얘기가 본건인데 30층 이상?
피난용 승강기는 내가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피난방화 구조 46조, 피난용 승강기, 그렇네. 여기 있네. 근데 신선하고 좋아요. 남양도 향도 좋고 좋은데, 과연 이게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완전하게 전입으로 할 경우에 지하 주차장 문제라든가 저층 상가 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그게 나는 부담스럽다 이거지. 가능하면은 그렇지 않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 보통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전입부는 뭐 그냥 흔히 하는 방식이기는 한데, 이걸 그렇게 가져갈 거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원만하게 가져가서 해결이 된다면 원만한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는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 하여튼 요거 가지고 이 주차장을 여기다 놓고 가운데 부분 요거 가지고는 내가 지금 해본 결과로는 주차장이 부족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건 좋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뭐 아트리움이 되는 건가요, 결론? 예. 여기 안 뚫렸죠? 여기 안 뚫렸죠? 맛백인데, 그러면 요 공간 자체가 저 꼭대기 하늘만 열려 있는 거지, 실제로는 평면에서는 다 막혀 있는 거죠, 그죠? 음. 음, 그래. 음, 그래, 보니까 뭐 법적으로 다른 문제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고, 구조적인 문제, 이게 저장이 해결이 되느냐, 상가를 아까 에, 이렇게 고민해 본 결과, 결국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건물이 필요한 만큼 깔아야 된다, 그 얘기죠. 여기 중간 부분만 일부 뚫리는 거고, 음, 뭐 이렇게 두 동으로 됐을 때 이게 비상도로가 보통 우리가 이제 수방차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삿짐 들어올 때 이제 그 들어와가지고 이삿짐 이 사다리차 올리는 거, 그런 공간이 필요하죠. 그렇게 필요하고, 음, 네. 그러니까 이, 비정형의 어떤 이런 주동 평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웬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안은 좋은데 고민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밀고 나가기에는 아, 좀 확신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분 중에는 그래도 제일 고민을 많이 한 적이 보여요.
아무래도 연륜이 있으니까 하여튼 건축 공부한 그 기간은 짧아도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먹고 연륜이 쌓이면은 이게 모든 어떤 건축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다 그 경험이 다 농축된 경험이 다 스며 나오게 돼 있어. 그런 게 보여. 실제로 지금 실무 경력이 얼마나 돼요? 네. 인테리어 포함해서. 최근 때 초반부터 했어요. 이런 그래도 하여튼 뭐 인테리어도 다 그 건축이니까 인테리어도. 음, 어쨌든 간에 수고했고, 저, 우리 안이 저 방향으로 가긴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지금 지하 주차장 계획을 딱 해보니까. 근데 다 보면은 다 개념은 다 비슷하잖아. 앞뒤 한동. 이제 왕호씨 같은 경우에는 옆에 한동, 새끼동이 붙어 있는데, 에, 그 앞뒤 한동이 무난한 것 같아. 무난한 아닌 것 같아. 그걸 내가 주차장 계획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그, 저 뉴스에 나왔던 그 우리 조감도, 서울시에서 제공한 그 조감도가, 이게 언 놈이 고민을 했구나. 네. 기본 설계를 일단 해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렇고, 자, 그러면 내 거를 한번, 자, 확 좀 봅시다. 그걸 끄고, 이건가? 뭐 안 나오나? 연결이 안 됐구나.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저는 나중에 김지현 씨가 우리 소명으로 오든지 우리하고 같이 하게 될 때, 다른, 김지환 씨 이름으로 이렇게 안을 또, 현상 설계 낼 수가 있거든. 그때, 또 자기 아이디어로, 이렇게 내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해보기로 하고, 내가 잡은 걸 한번 보여줄게요. 켜봐. 배치도에서 일단은 단위 세대를 설명해야 되겠네. 예, 여기서, 아래쪽 부분에 요게 하나, 아이고, 이게 뭐지? 음, 아래쪽 부분에 하나, 이걸 찍어야 되나?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1, 2, 3, 4가 85제곱미터 84.9짜리가 4개. 그 다음에 5, 6번이
59제곱미터짜리가 2개. 그 다음 위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56짜리, 59짜리가 6개 들어가고, 그러면 요게 뭐 42층이나 3층이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밑에 거 1, 2, 3, 4, 4개를 85제곱미터짜리로 22층 하면은 88세대가 나온 거. 22층 4개. 그 다음에 여기 59짜리 2개에서 22세대 들어가면은 44세대 들어가면은 세대수는 맞춰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니트로 설명하면은, 자, 유니트를 보면은, 이거를 줄여서 보내볼까? 요게 이제 엘리베이터 이렇게 나가고요. 요게 특별 피난 계단이고, 현관이 여기가 되고, 현관이 여기가 되고, 공용 욕실, 그 다음에 작은 방, 거실, 그 다음에 여기가 다이닝 키친, 여기가 안방이고, 여기가 작은 방, 여기가 작은 방, 그 방 3개, 이렇게, 3베이로, 84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어, 채광창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한 겁니다. 그 다음에 59제곱미터는 59는 여기에서 자 여기가 이걸로 가지고 설명하자면 특별 피난 계단이 요게 이제 끝백이고 여기 특별 피난 계단이고 여기 엘리베이터 2대. 근데 이제 피난 엘리베이터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는 지상용 엘리베이터 겸 승용 엘리베이터로 쓰고 하나는 피난용 엘리베이터로 쓰면 그래 되겠죠? 근데 안 돼요. 이게 승강장을 공유할 수가 없다 그랬나요? 아니 승강장하고 특별 피난 계단에 그걸 구분하는 거니까 요거는 특별 피난 계단의 전실은 요거고 그 다음에 비상용 엘리베이터하고 피난용 엘리베이터하고 요걸 전시로 쓰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왜요? 거기는 전시 승강장, 예. 승강장이 아니고 승강장에 전시 들어가면서 대기시설, 대기시설과 이쪽은 역사의 면적 설치된 계단이 어딘가에 특별 피난 계단? 아, 피난용 승강. 피난용 승강기에 전실이 필요하단 말이죠. 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기 구석탱이에 작은 있으면서도 거기 공간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네? 플러스 방향 전에 같은 거. 미쳐서부터 여기까지 다 올라갔어. 쭉 올라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트림, 엘리베이터의 그 도화 자체를 법정 방화문의 요건을 갖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네. 좋아하는 어떤 필레스 재질이 저는 순간지가 두대가 들어가서 소화가 이렇게 오픈이 나죠. 별도의 거기 강화벽이 있고 여기에는 시설이 수면순간지하고 화재 전원이라서 불이 들어가고 수면순간지가 다운이 되더라도 비상sun간지 움직이게끔 해서 네. 수면순간지 대용으로 비상sun간지를 설치를 하면 수면순간지처럼 쓸 수는 있는데 피난용 순간지는 출수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루 전실과 피난용 순간지를 별도의 공간에 아, 전실이, 피난용 승강기에 전실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 비상용 순간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거기 아까 파란색 거기 그려져 있는 수강장에서 사용하는 네. 피난용 순간지는 특별 피난예단 전시라고 그 ST 스모크타워가 따로 있어요. 그래요? 하여튼, 그거는 뭐, 다시 해결해 보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요것이 현관을 들어가면, 요게 현관이고, 요것이 거실, 요것이 주방, 식당, 그 다음에 주방, 식당이 여기까지고, 요게 작은 방, 그 다음에 요것도 작은 방이고, 여기 공용 욕실, 발코니, 그 다음에 요거는 안방 욕실하고, 안방, 이렇게 해서 59인데, 그거 방금, 김지한 씨 얘기한 대로, 비상용 승강기? 그러면 당초에는 요거를 이제 여기에 채광 창문을 둬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게 보통인데, 아파트에서, 비상용 승강기를 여기다가 뭐 끼워 넣는 방식이 됐든, 넣어야 되겠네, 그러면. 지금, 안 될 건 없어. 요놈은, 음, 그렇게 좀, 어, 단위 세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향으로 6세대가 들어가겠더라고. 우리가 56m 대지 폭이, 건축 가능한 대지 폭이 56m가 되니까, 6세대를 넣으면은, 음, 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쪽에 무슨 토론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하 주차장을 계획을 해보니까, 이제, 요 1층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음, 오케이. 여기에서 진입을 하고, 이 램프를 타고 내려오면 여기 도착하겠죠? 보입니까? 도착하면은, 이게, 요 주동 부분을 빼고 나머지 꽉 채워가지고, 주차장을 계획을 해보니까, 그래도 얼추 6층 이내에서 다 해결은 안 되더라도, 지하 7층의 일부를, 기계전기실 빼고 나머지 일부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쓰면은, 전체, 필요한 주차 대수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주차, 이거 지하 1층에서 보면은, 각 세대로 들어가는 드롭존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올라와가지고, 공영 주차장이든, 아파트 세대 주차장이든, 그 다음에 부대 시설 주차장이든, 여기에서 다 이제 층별로 구획을 해가지고, 지하 1층은
상가용 근린생활시설 뭐 이런 부대시설용 주차장이 지하 1층에 다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지하 2층부터 지하 7층까지를 아파트 입주민 주차장하고 공용 주차장을 넣는데, 그걸 뭐 층을 구분해서 넣든지 아니면은 뭐 구분을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능할 것도 같아. 아파트 주민이 어떤 뭐 이렇게 태그할 수 있는 뭐를 차량에다가 부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관리 방안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하 2층부터 지하 7층까지를 공영 주차장과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주차장. 음. 주동 부분, 이거는 어떻게 본 거냐 하면은, 주동 부분을, 이게 주동이잖아. 이게 쭉 고층이고, 이게 집안층이면은, 아이고, 이게 그림이 이상하다. 그림이 안 나오는구나. 이 집안층이면은, 주동 부분은 지하 1층까지만 내려와서 끝나버리고, 파일로 기초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지하 7층까지 이제 이렇게, 주차장이 내려간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점선으로 표현하는 게 주동 부분이 지하 1층에서 끝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렇지. 구조적으로, 좀 합리적인 구조로 가자 하는 건데, 내가 또 여기서 2단계를 넘어가지고 또 저층부 상가 계획을 하다가 보면은, 나도 항복할 수도 있어. 전입부를 내가 감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 아래층 부분 이렇게 계획을 자꾸 해봐야 이제 어떤 길이 잡히지, 안 넘어가고 하다 보면은 개념 계획만 계속 하다 보면은 거기에 항상 머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시간을 다가오고 제출을 못하고 많은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회사 설계에서 흔하게 그렇게 돼가, 보통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스케줄을 딱 짜놓고 언제까지는 요걸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제출을 간신히, 그것도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제출을 하게 되는 게 보통이야. 근데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결정을 해야 돼, 방향을. 그래서 지하 주차장 계획은 내가 볼 때 이 정도면은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 주차장 계획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지상 부분에서 이게 뭐 여기에 저층부에 뭐 상상나라든가 근린 생활시설이라든가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그 노유자 시설 다 깔다 보면은, 이게 지하 주차장 지하 6, 7층에서부터 다 코아가 하나씩은 가져줘야 돼. 그래서 요거를 상가용 코아, 근린생활시설용 코아로 일단 봤어. 근데 해보니까 여기에도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아. 여기 뭐냐, 이게 이제 상상나라라든가 그 노유자 시설, 어린이 시설 이런 거에 올라오는 코아가, 주동 코아를, 아파트 코아를 빼고도 코아가 한 3-4개는 좋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층에 가보면은 1층 계획을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에 이제 상가 부분하고 그걸 다 깔다 보면은, 에, 아까 우리 김지한 씨가 잘 얘기했어. 내가 1층 부분에서 미처 고려를 못한 게 그런 거였어. 여기에 보면은 상가 출입을 내가 어떻게 본 거냐면, 이게 여기 2층이구나. 여기에서 이제 차량이 진입이 되면은 지하 램프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해, 단지 내 도로가. 아까 얘기했지만 소방차하고
이삿짐 이 비상 차량이 요렇게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계획이 아직 1층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램프 자체가 좀 짧아. 여기서 내려와서 지하 1층에 내려와 가지고 그걸 고려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는 줄 알고 여기서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 뭡니까 게이트를 다시 하나 만들어서, 요거는 지하 1층 주차장은 다 부대시설, 판매시설, 상업시설, 그린 생활시설용 주차장이고, 여기서 내려가는 거, 요 게이트에서 내려가는 거는 에, 아파트 세대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공영 주차장이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에, 요 지상 1층 부분에 가서 이 비상용 단신의 도로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짧아. 그래서 이거는 다시 또, 이게 어쩌면 여기서부터 돌려가지고 이만큼 끌어내려와가지고 여기서부터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아야 될 수도 있어. 오늘 이제 여기 여기서 도착을 하면은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돌려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뭐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간다든가 그런 계획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1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1층 계획을 잡아봄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제 지하 1층 부분은 컨디션이 조금 달라지겠지. 그런 상태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듈은 지하 주차장 계획하면서 나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듈이 보니까 8.1m에서 7.8, 8.1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 사이즈를 600으로 보면은 2m 50 주차폭 3대를 끼워 넣으면은 7.5m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둥 600 하면은 8.1 모듈이 나와. 그다음에 요거는 세로는 요거 2대를 세로로 세우면 10m인데, 그다음에 통로 이걸 뭐 6.6m 이렇게 봐가지고 잡으면은 7.8 내지는 9m 이렇게 해서 모듈이 결정이 돼. 그러면은 어떤 막 타이트하게 딱 짜여진 주차 계획이 돼서 어, 그 주차 대수가 최대한 확보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또 그다음에 지하 7층. 지하 7층에 이제 내려가니까 지하 6층 가지고는 주차장이 좀 모자라서 지하 7층에 이제 기계실 빼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넣었는데, 이 세대 출입구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쪽 이걸 뭐 A동이라고 하면은 A동에 필요한 부설 주차장을 여기다 배치하고, B동에 필요한 부설 주차장을 여기다 배치해 가지고 어 기계실은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면은 이 기계실도 어 이거를 나누어 가지고 가령 뭐 전기실을 여기다 두고, 그다음에 부대 시설의 기계실을 여기다 배치를 해서 이렇게 출입시키고, 그다음에 아파트용 기계실을 여기 출입시키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의 중앙부에 이렇게 기계 전기실을 배치하면은 효율적으로 배관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음 그나저나 피난용 승강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인데, 예, 피난용 승강기는, 자, 그러면 내가 잡은 이걸 가지고 피난용 승강기뿐만 아니라 지금 하여튼 방향은 이거로 가야 돼. 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갈 수는 없어. 지금 김주환 씨에 의해서 발견된 그런 하자 이런 걸 치유해 가면서 자꾸 디벨롭 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어, 보시면서 세 분이서 한번 문제점들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잠깐 놔둘게.
지금 뭐 발견된 게 있나요? 어떻게 발전시킬지. 아, 발전시켰지. 자, 여러분도 챗 GPT를 잘 활용하면은 아주 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자, 피난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를 겸용할 수 있는지를 내가 질문을 했어, 챗 GPT한테. 그러니까 가능을 하대. 그 법적 근거가 뭐냐?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6항에 보면은 피난용 승강기는 비상용 승강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기준과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기준을 모두 갖춰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비상용 승강기의 전실도 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급배기 시설을 가져서 그 전실에 연기가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설비가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피난용 승강기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조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피난용 승강기와 소방관이 사용하는 비상용 승강기는 겸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문제가 없어.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승강기 문제는 해결이 됐고, 아까 얘기한 김지현 씨가 얘기한 그거 혼용해야 된다는 거는, 그걸 강제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권장은 할 수 있겠지만은 섞어라.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를 섞어라 하는 거는, 그거는 법으로 강제한다는 거는 상식이 맞지가 않아. 오히려 어, 일반 사람들은 서로 피해. 예. 작은 그 큰 평수 사는 사람과 애들이 학교 가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거야. 너네 아파트 몇 평짜리야? 우리는 18평짜리야. 너는 몇 평짜리야? 우리 25평이야. 45평. 이렇게 되면은 아주 위화감이 생겨요. 애들도 그래. 애들도 그런데 부모도 마찬가지야. 어른도. 그래서 가능하면은, 혼용을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원하지. 네, 그런 문제가 있겠어요. 어쨌든 지금 내가 잡은 안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주차장 진입로가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이 문제가 발견이 됐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전층에 드롭존을 설치해 주고. 그게 왜냐하면은 그게 드롭존이 없으면은 주차돼 있는 그 사이사이로 문도 제대로 잘 안 열리는 그걸로 기어가가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러 가야 돼. 그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지침에서 나와 있는 그 드롭존이라고 하는 게, 주동 승강기로 접근하기 위한 편의를 확보해라 하는 그런 취지의 드롭존이야. 그래서, 각 그 세대로 들어가는 승강장 쪽으로는 이렇게, 보행자가 진입할 수 있는 그 안전한 통로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얘기라고. 그 세대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 층에. 아니, 그거는 뭐 지침이나 마나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지. 내가 지하 6층, 지하 7층에 주차를 했는데 아파트 내 집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중간에 올라와서 갈아탈 수가 없잖아. 탈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불편하지. 그래서 바로바로 탈 수 있게끔 이렇게 코어 부분을 같이 끌어내렸다, 주차장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또 발견된 문제 없어요? 발견을 해야 돼. 발견을 해야 자꾸. 혹시 음. 양 끝에 6개 타입 밑에를 B동이라 하면 음. B동 양 끝에가 지금 같은 경우는 요거하고 요거는 남향이 아니지. 그러니까 동향이 되고, 일부는 뭐 북향이 될 수 있고, 북향까지는 아니더라도 동향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음. 저 왼쪽 게 음. 북동향을 향하게 되면서 그 상위반이 돼서 또 잡아야 돼. 이게, 그 지침을 잘 봐요. 가급적이면이라는 말이 나와. 근데 90분 초과하면 안 된다고. 90도지, 초과가 아니지. 90도잖아. 저기 지금 중남 방향이
돼지 자체가 이렇게 기울었다 이거지? 예. 그럼 이걸 좀 틀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구나. 돼지 자체가 그 11도인가 12도인가가 틀어져 있어요. 정말.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저도 그 정남 맞춰서 베이크를 자, 쳤던 거예요. 지금 방위가 이렇게 틀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한 게 가급적이면은 이 60도, 여기서 이 60도, 이거 60도, 60도, 이 120도 안에 들어오게끔 배치해라 그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가급적이라니까? 가급적. 가급적인 그거고 음. 그 다음에 나오는 조항이 음. 90도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180도 남향으로 180도 반경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상 자체가. 그러면은 저쪽은 북서향이 되면서 음. 저 하나 유닛 하나가 미관한 게 되니까. 그래? 잠깐만, 지침 대장 볼게. 이것 때문에 그런 말이 있네. 그러면은 저쪽 그 B동의 좌측도 위반이 되고 A동의 좌측도 위반이 되고 어디가 위반이 돼? 이게? 걔는 여기는 남향이잖아. 거의. 거의 코어가 있어가지고 서양으로 뺐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거의 남향이고, 밑에 게 그 90도를 초과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네. 그래서 저 180도 반원 안에 안 들어오는 향이 그러면 약간 비틀어야지. 그러면 제가 한 계획안 11% 11도 투어고 그러면 그게 진짜 정말 11.05도 그래. 그것이 그런 문장이 있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럼 뭐, 그거는 조금 비틀면 해결될 문제고, 다른 문제 또 한번 발견해봐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부장님 대화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 건축사다운 아주 너무 전형적인 정말 그래, 공유해줄게. 지금 공유해도 못 보지? 가능해? 가능해? 그럼 카톡에 올려줄게.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필요해. 그런 걸 자꾸 의견을 해서 조변이 너무 틀에 박힌 것 같아. 틀에 박혔어? 틀에 박힌 형, 공모전인데. 공모전답지가 못해? 공모전 다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그래? 전형적인 정말 세상에 찢은 건축가다운 보면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거기서 저래놓고 이게 이 땅에 지금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이 그 양육관계실들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 너 보면은. 그렇긴 한데 더 인면은 거기 음. 무슨 인면이 재미가 있어요? 그 인면은 또 인면대로 만들면 돼. 인면이 저게 무슨 재미가 오히려 있어요? 아파트는 재밌는 인명하면 시공사들이 그렇긴 한데 너무 전형적인 그런 보면 천만 자,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고, 그런 비판은 비판대로 받아들이고, 흔들리면 안 되고, 밀고 나가는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에, 다 분야별로 찢어가지고 세 분이 각기 다른 어떤 작업을 내가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또,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역량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자, 이걸 가지고, 저층부의 양육 친화, 요소들, 노유자 시설이라든가, 근린 생활 시설, 그 다음에 그 부대 복리 시설,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거, 요거를 저층부에서 동선 계획을 포함해 가지고 한번 이제 다듬어 봐요. 내가 지금 캐드 파일 공유해 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저층부 계획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지하 부분은 내가 한번 좀 따져볼 테니까, 저층부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저층부 계획을 해서, 오는 토요일 날, 6시까지 각자가 한 저층부 계획안을 한번 올려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오는 다음 주일에는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우리가 작품 제출을 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 나가야 돼. 밟아 나가야 되고. 이런 과정들도 다 이제, 경험이니까, 경험을 해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해봅시다. 저희 필요한 종합 관련된 디자인이라든가 동 사이 안에 박스 안에 네, 네, 그렇게 놓고 본 건데, 아까 얘가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도저히 면적을 우리가, 충족을 못 시키면은, 내가 지금 피하고자 하는 그 전이보를 감당을 해야 된다. 아예 저층부를, 그런 공간, 부속 공간, 노유자 공간,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보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보는 저층부 계획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우선은 1차적으로는 그 A동과 B동 사이에 있는 공간을 가지고 한번 해결을 해보고, 안 되면 뭐 그거라도 감수해야지 뭐. 질문이 있는데 음, 그러면 1층 평면도 진입을 할 때 음.
주거동? 자, 1층에 여기 들어왔잖아? 여기 일단 내릴 거 아니야, 그죠? 내리면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잖아. 그럼 주동 진입은 여기서 하는 거지. 각기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단지 내 도로? 이 단지 내 도로는 아파트 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거로 보는 거지. 상가는 이제 이렇게 본 건데, 근린생활시설. 요렇게 본 건데, 요게 이제 2층이 될지 3층이 될지는 모르겠어. 그걸 계획해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자라면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공간들. 모자란다면. 상상나라가 6천이라, 그게 상당히 면적을 크게 차지해. 이게 60% 튀겨야 4,100이 나오는 건데 이름을 쪼개 써야 돼. 그래서 이거를 해봐야 발견이 된다고, 문제가. 해봐야. 아니, 이 친구는 상당히 그 초보인가 본데? 건축 설계가 CAD로 도면 그리는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같은 시간에 수업하기에는 좀, 따로 해야 되겠구만. 그것들 물어보는 그걸 물어보는 거. 그걸 모르는 건 아니겠죠? 그걸 모르는 건 아니겠다. 그럼 뭘 물어본다고요? 다른 모르겠어요. 너무 못 봐서. 수원이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 예. 예. 그거 혹시 제대로 시험 아, 상가도 그래. 인간이 그걸 모르는 건 너무 많이 했어. 수량이 잡아주신 범위가 한 720제곱. 아니, 그거보다 더 되지. 이게, 왜 그거밖에 안 돼? 이것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연결해가지고, 이것까지 이렇게 하는 거고. 하여튼 이 빈 공간을 가지고, 주거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잡아보라고, 채워서 집어넣어가지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전입부를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 올라가서 수박은 안 4층까지도 가야 된다. 그렇다면은 아파트 세대수가 줄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이게 43층이 이제 맥시멈이잖아요. 126m. 그러면 이게 22층이 아니라 더 올라가야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더 올라가야 되면 문제는 뭐냐? 이 아파트 구조 자체가 벌써 84형하고 그 위에 59짜리가 올라타면은 유니트가 달라지잖아. 그럼 구조적으로 이제 벌써 또 여기서 한번 더 전이층이 생기잖아.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감안해가지고 짜야 돼. 그래서 가능하면은 최저층으로 상가 부분, 이거를 다 상상나라하고 이거 다 해소시키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요런 건폐율 60%라는 범위 내에서 과연, 시청구에서 몇 층까지 이걸 올려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지. 뭘로 봐야 될까요? 들어가는 1대1. 1대1이지. 만일에 이제 주거동하고 띄워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뭐, 용도가 뭐가 됐든 간에 1대1만큼
낮은 건물 높이만큼 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계획이 쉽지가 않아, 지금 이거 보니까. 이게, 이 정도, 그 카톡에도 그 얘기 했죠? 이 정도 프로젝트를 한번 소화해버리면 못할 게 없어. 프로젝트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가. 굉장히 어렵네. 땅도 좁은 데다가 하는 것도 주변 있는 애들 일반 아파트 수준이 좌우측에 있는 애들은 상관이 없어. 아니라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그 중간에 것이 이제 50% 전이층이 생기는 거지. 음. 이게 창이 이쪽에 없다고 그거는 있어도, 없다고 봤는데, 있어도 상관없어. 이격거리는 나오니까. 얘가 이제 12층을 넘어가게 되면 되면 이게 사라져야 되잖아요. 이쪽이 이격거리가 안 나온다고? 네. 그러면 북향을 볼 수가 밖에 없네. 음. 아니면 이쪽으로 향을 빼줘야 되는데 음. 음. 당연히 틀어야 되고 안에 유닛도 다 바뀌어요. 양 사이드로 가는 거는 그거는 내가 해결해 볼 테니까, 하여튼 저층부 상가 그거를 한번 잡아봐. 갖다. 상가동이랑 중구동 해달라고 해서 음. 저게 가운데 상가동이 있어. 하나는 상가만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잡은 안이, 이렇게 이만큼 띄웠잖아, 그지? 여기서 이만큼 띄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가하고 아파트 출입구하고는 다 분리가 되는 건데, 지금 걱정하는 게 그거야. 과연 이 메스 가지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연결되는 부분, 그 다음에 요 덩어리 가지고, 그 아파트 이외의 나머지 공간들이 다 해소가 되느냐. 해소가 안 된다면은 이제 전이층을 감수해야 되는 거지. 어. 아니, 뭐, 전이보를 넣어가지고 그냥 쉽게 해결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나는 아마도 다른 팀들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그, 구조적인 그런 부담이 없이 우리가 해결이 된다면 우리 안이 좀 더 차별화되는 안이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야.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일주일 동안, 저층부 계획들을 각자 해가지고, 토요일 날 6시까지 한번 올려봐요. 올려봐서, 자꾸 이제 앞으로 나가야 돼.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예, 예.